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서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문화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2배가 늘어서 200만 명이 되었답니다. Bonjour,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아주 자주 듣는 단어이지만요, 한마디로 그 뜻이 뭐냐고 물으면 금방 답할 수 없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문화가 한마디로 뭐죠? 문화란 어떤 공동체 사람들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죠. 문화는 한 집단이 갖고 있는 생각, 행동, 사물을 모두 포함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한국 문화 또는 미국 문화라는 말을 하죠. 한국 사람들 또는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드러내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또 다 똑같이 행동한다는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죠? 그 공동체 안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있다는 그러한 뜻이겠죠. 문화의 종류는요, 우리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 집단이 갖고 있는 생각, 행동, 사물이 바로 이 문화의 3종류라고 할 수 있죠.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정신문화라고 하고요. 또 그 구성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하는 행동 방법을 행동문화라고 우리가 또 표현을 하고요. 또 그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사물들을 우리가 물질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문화의 이 3종류가 대부분 서로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서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동문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행동 속에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한국인들의 정신문화를 우리가 또 발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요, 문화, culture라는 말은 경작 또는 재배 등을 뜻하는 라틴어, 그죠? cultus에서 유래했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culture가 cultus, 라틴어에서 온 거죠. 즉, 문화란 인간이 자연 상태의 사물을 변화시키거나 또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포도의 문화라는 말을 붙여서 포도 문화 하면은 왠지 좀 어색하지만 와인 문화라는 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들리죠. 즉,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는 자연과 대립이 되는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화를 어떤 집단의 생활 양식이라고 정의하는 인류학의 관점이 이러한 문화의 본래의 의미를 가장 폭넓게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문화라는 말은요, 그렇게 넓은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9세기 마튜 아놀드는요, 문화를 흔히 사람의 생각과 표현에 아주 뛰어난 정수라고 정의를 했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문화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흔히 아주 수준 높은 교양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문화의 개념이라고 우리 이해하면 되겠죠. 물론 산업이 발달하면서요, 대중사회가 생겨나고 또 이러한 뛰어난 교양을 갖춘 문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트층의 지배가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한 거죠. 문화는 한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발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이 경우에는 문화는 문명이라는 개념과 섞여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서구 문화를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관이 아주 그 한 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문화와 문명은 언제부터 구분되기 시작하였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바로 18세기 후반부터 문화는 정신적인 발전 상태를, 또 문명은 물질적인 발전 상태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보는 서구 중심적인 그 입장은요, 콜럼버스 이전에 이미 아메리카 대륙에 살면서 또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하고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를 부정하는 셈이 되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문화는 주로 정신적이거나 또 지적이고 예술적인 산물을 지칭하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죠.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신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신문의 문화면의 경우에는요, 문학이라든가 예술, 종교, 학문, 교육, 패션, 방송, 영화, 연극 등으로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또 신문의 다른 면을 구성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영역과는 이 문화면이 엄연히 구별이 되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사회학이나 또 인류학에서는요, 문화를 인간의 상징체계 혹은 생활 양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답니다.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요, 그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상징 체계를 잘 익혀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그 사회의 생활 양식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언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한국에는요, 지위라든가 연령에 따라서 사용되는 언어가 다르죠. 이는 알다시피 한국 사회의 위계 질서,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죠. 즉, 문화는 한 사회의 관습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제도라든가 전통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생활 양식을 뜻하므로 집단 사이의 어떠한 문화적인 차이는요, 생활 양식의 차이로 보통 인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인지 우리가 자주 문화가 달라서라는 말을 자주 하고 또 자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는 공유하는 집단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요. 예를 들면 한국 문화라면은요, 한국인이라는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고요. 또 미국 문화를 하면은 미국인들이 공유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속성을 가지느냐 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문화의 심미적인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고급 문화 또는 저급 문화를 구분을 하기도 하죠. 고급 문화는 주로 서양에서 비롯된 예술적 전통 맥락에 있는 문화를 의미하고, 저급 문화는 대량 생산된 대중문화의 산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만은요,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는 부동불변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유동적인 구분일 뿐이라는 거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요, 그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활 양식과 상징 체계를 잘 습득하여서 사용을 한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그 생활 양식과 상징 체계가 반영하고 있는 그 사회의 질서와 가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문화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되는 거라는 거 꼭 우리 기억하도록 해요. 문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가 변화하면은요, 그만큼 사회도 변화를 하죠. 결국 문화는 사람들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기존 삶의 양식과 상징 체계를 교육함으로써 사회를 다시 생산해내는 그러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많은 변화를 겪은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주로 일본 문화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한국은요, 20세기 전반기에 미국을 통해서 직수입된 서구 문화의 그 압도적인 영향 속에서 정말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영상 미디어의 세례를 받으면서 성장한 신세대 청년층의 이 신세대 문화가 기성세대의 문화와 충돌을 상당히 일으킨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신세대 문화는요, 기존의 그 정신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와는 정말 다른 욕망과 소비의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또 냉전 체제의 종식과 더불어서요, 전 세계는 정말 거대한 하나의 문화의 시장으로 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급속도로 발전한 정보통신기술, 그쵸? IT 기술은요, 국가 간의 문화 확산과 교류를 정말 더욱더 가속화시켰고요.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국가 간의 문화 교류의 장벽을 다 허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변화의 경랑 속에 처하게 되었고요. 세계화 추세를 거부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또한 아주 중요한 주제는요,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요, 2007년에는요, 100만 명의 체류 외국인이 있었는데요, 2022년 올해에는요, 2배가 늘어서 200만 명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의 증가 속도는 정말 빠르다고 할 수 있죠.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단일 민족의 울타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소속감과 사회 참여는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요, 세계 속의 한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걸 지향하면서도 다양화를 인정하지 못해 차별을 하는 우리의 그 모순적인 자세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죠? 살기 좋은 글로벌화된 열린 한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오늘 문화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떠한 얘기 할지 궁금하시죠? 우리 그것도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아비안또!